PPI가 나왔는데 그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거 조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CPI는 이제 판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PPI는 굳이 따지면 이제 원가인데, 네. 그럼 사실 C에서 P를 빼면 이게 남는 이윤의 지표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아주 단순하게. 네, 네. 사실 이제 거기에 이제 수요라는 게 더 끼긴 하니까 네, 또 네. 이것만으로 되진 않는데, 네. 근데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이제 CPI에서 PPI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약간 제조업 전체의 약간 선행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예. 네네네.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와 봤는데, 네. 일단 지금 자료화면에 떠 있는 게, 네. 요게 이제 지금 자료화면에 떠 있는 거에서 이제 파란색은 어떤 그래프냐면은, 파란색은 미국 CPI에서 중국 PPI를 뺀 거고요. 빨간색은 미국 CPI에서 미국 PPI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이제 조달하는 곳이 미국인 곳도 있고 중국인 곳도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인 경우가 보통 또 꽤 있으니까 이제 중국은 따로 그려왔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보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꽤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안에서 생산한 것들로만 보면은 그럼 이제 제조업들이 좀 더 나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파란색은 아직은,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나 네. 이제 그런 원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봉쇄 여파가 있을 테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예, 그러니까 좀 원가가 저 파란색이 네네. 미국 미국 CPI에서 예. 중국 PPI를 뺀 거고요. 중국 거를. 네. 예. 그 이제 빨간색이 이제 미국 CPI에서 미국 PPI를 뺀 건데. 미국 예. PPI를 뺀 거고요. 네, 예. 저는 이거 둘 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이제 원가가 그렇네요. 미국에서 발생하는 애들은 이제 빨간색을 따라갈 것이고, 네. 이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애들은 파란색을 따라갈 텐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빨간색이 반등하고 있다는 거는 제조업에서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섹터는 꽤 괜찮게 미국 내 생산 애들은 꽤 괜찮게 갈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가가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네, 오히려 지금은 계속 쭉 떨어지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원가가 좋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겠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애플에서 이번에 폭스콘 그 공장 이번에 난리 난 것도 사실 네. 약간 저런 그래프를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PPI가 떨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거 스프레드가 저는 꽤 중요한 이제 선행 지표라고 보이는데 꽤 강하게 지금 반등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이제 침체가 오면은 원래는 이제 P 그러니까 이제 파는 프라이스랑 이제 Q 그 이제 수요 그래서 P랑 Q 곱한 거에서 이제 원가 C를 빼면은 보통 PQ 마이너스 C가 이제 제조업의 이윤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네. 이제 침체가 만약 진짜 오면 이제 Q는 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 Q가 엄청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짧은 단기 선행 지표 정도는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걸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중국 쪽이 좀 개선이 돼서 저 파란색이 좀 변화가 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제조업 네. 전체가 다 이제 좀 좋아지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적어도 수익 구조의 턴어라운드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수익 구조가 좋아졌다고 해서 수요가 좋아지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수요랑 같이 받쳐주는 섹터는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듭니다. 최소한 미국 쪽은 벌써 돌아서고 있다. 네네, 일단 이거 상으로 네. 돌아서고 있고 이제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Q를 봐야 되니까 네. 이제 침체가 얼마나 셀 것이냐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겠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 가격이랑 원가 측면에서는 이제 좀 이제 확실히 좀 좋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CPI랑 PPI가 보면은 PPI가 6개월 선행 지표인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PPI가 지금 4개월 연속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CPI도 더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대표님 지금 말씀해 네. 주신 거 이어서 어제 그 워런 버펫이 뭐 TSMC 네, 맞습니다. 산 얘기도 있고 한데 그 관련돼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네. 사실 워렌 버핏이 TSMC를 산 게 이제 그러니까 막 어제 샀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지난 3개월 중에 산 매매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45일 지연돼서 공시를 하는데 네.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매수를 한 거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보면 사실 그렇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 자체는 좀 우하향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그쪽도 수요 쪽에서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그 최근에 ASML에 이제 IR 데이가 있었는데요. 네. ASML 같은 경우에 사실 물론 종목 하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 종목이 매출 기준으로 8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종목으로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내놓는 가이던스나 반도체 업황이 사실 전 시장을 굉장히 잘 어우르는 업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근데 그 업황에서 가이던스를 팍 올렸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팍 올렸는데 올린 이유가 이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 같다 했는데 보통 반도체 쪽에서 이제 수요 섹터를 나눠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보통 많이 만들던 반도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첨단 반도체가 있는데 일단 이쪽 둘 다에서 꽤 큰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첨단 쪽에서 이제 수요가 왜 증가할지를 보니까 이번에 좀 특이한 언급이 있었는데 네. 데이터 센터는 사실 언제나 요새는 나오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반도체가 증가할 것 같다는 얘기는 언제나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이제 AR이랑 VR이 추가됐습니다. 아. 그래서 AR, VR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더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언급이 됐는데 비중도 작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꽤 유의미한 이제 좀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ASML은. 아, 이 얘기가 조금 새로운 건가요? 그동안에는 네, 기존에는 AR, 예. VR이 있으니까 뭐 아. 끼겠지 말은 했는데 이제 가이던스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어쨌거나 AR, VR 말은 하지만 사실 VR 기기가 막 핸드폰처럼 대중화된 거는 아니니까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대중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버핏 버크셔 사웨이가 TSMC 지분을 그렇게 크게 좀 늘린 것에 대해서 이제 파운드리 1등 업체를 샀다. 그러면 업황 전체를 좋게 본다는 거에서는 반도체 업황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경쟁사를 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가능하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이유가 예, 또 똑같이 ASML 약간 어닝 레포트 얘기를 그러니까 IR데이 그 네네. 자료를 좀 보면은 네. 이제 각국에서 혹은 각 블록별로 반도체를 더 만들 거기 때문에 예전엔 중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미국에 사오면 됐으니까 자체 공장이 필요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만들어야 되게 생겼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도체 공장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뭐 마냥 안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파이가 다 커지는 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대신 TSMC를 고른 거는 어쨌거나 파운드리에서는 TSMC를 더 손을 들어준 거는 맞으니까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업황 전체적으로는 좋아진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 보면은 경쟁 관계이긴 하더라도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좀 들어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TSMC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오지 않겠나. 그건 너무 그냥 일방적인 너무 정치적인 해석인가요? 그건? 저는 사실 예. 그것도 꽤 유의미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 대만에 약간 중국 훈련 때문에 잠깐 봉쇄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일시적으로 네. 이때 바로 CPU 가격이 뛰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영향을 분명히 주는 이슈는 전 맞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이란 게 이제 버핏 입장에서 단기적인 대충 한 1, 2년 되겠죠. 네. 근데 1, 2년 안에 뭔가 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진짜로 뭔가 이슈가 크게 터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내년 중에 터질 것 같진 않다는 게 이제 버핏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그렇네요. 듭니다. 네. 4빌리언 산 거죠? 그러니까 5조 정도? 그렇습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네, 그리고 사실 네. 블랙락 같은 회사들도 꽤 조금씩 많이 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 중이었고 하는 걸 볼 때 이제 큰 손들은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는데 좀 슬프면서 재밌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우하향을 했거든요.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도 꽤 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하향을 했다는 거는 약간 반도체 업황이 계속 안 좋았던 건데 네. 근데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가 ASML, IR에서 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으니 이제는 좀 더 약간 스마트한 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돈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뭐 네네네. 펌프가 들어갔으니까 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정광훈 대표님, 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또 해볼까요? 저는 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네. 게 어제 간밤에 월마트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죠. 예. 네, 네. 이게 조금 지켜볼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의 증시 국면 자체가 네. 많이들 이제 뭐 지금이 역실적 장세이냐 아니면 네. 지나가고 있느냐 이런 네. 말씀들 하시는데요. 역실적 장세 이런 이 말을 만든 것 자체가 우라가미 군유의 순환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고 순환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주기 자체가 한 40개월 정도짜리이고 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재고 순환 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가장 주가가 나쁜 국면의 마지막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과잉 재고의 해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할인해서 판매를 늘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은 많이 나빠지는데, 근데 회사는 미래를 봐가지고서는 건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월마트의 경우에 보시면은요, 이번에 발표를 할 때 재고 증가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재고가 조금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개 분기 전 1분기였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지난 분기부터 낮아지더니 이번에는 한 12% 정도 증가로 좀 내려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사 측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재고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좀 더 뛰어 보이는 거지 물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이젠 증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 조정이 사실상 거의 끝난 것이라고 조금 이제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익률 자체는 그전에 비해 가지고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렇게 악성 재고가 빨리 좀 소진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에는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시장에도 주는 함의 자체가 월마트가 워낙 이제 업종을 대표를 하다 보니까는요. 주는 함의 자체는 과잉 재고 문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세,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를 좀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월마트가 이랬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제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2개 분기 전에 재고에 대해서 워닝을 제일 빨리 이제 줬었고요. 지난 분기부터 조금씩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좀 내려가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나온 거는 월마트뿐인데 오늘 뭐 타겟도 나오게 될 거고요. 네. 이제 쭉쭉쭉쭉 나오게 될 텐데 뭐 아마도 방향성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던스도 네. 좋았죠. 가이던스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마도 그렇게 가이던스를 줄 수 있었던 이유 네. 자체도 좀 자신감의 이제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월마트 실적이 잘 나온 데에 대한 분석도 저가 판매가 좀 많았다라는 거 플러스 그러면 과잉 재고의 해소 이것도 같이 있다고 그러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가 판매를 뭐 이제 저희가 바라건대는 네. 투자자들이 바라건대는 좀 과격하게 빨리 해서 과잉 재고를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는요. 네. 좋을 수 있는데 상당히 그 점을 좀 빠르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가 판매가 많이 늘었다, 할인 네. 판매 많이 했다라고 네네. 하는 게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좋지 않은 시기를 지나갈 때 당연히 나오는 소식이고 빨리 할수록 좋다. 그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네. 한두 달 전에는 이 재고 얘기 엄청 많이 들렸어요. 여러분이 재고 얘기 하다가 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안 들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소가 된 거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 있겠네요. 결과가 네. 조금씩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네, 네. 이거는 소매 섹터 전체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으로도 영향을 네. 줄 수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또 뭐 해볼까요? PPI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I가 간밤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CPI가 낮게 나왔을 때 시장이 네. 한번 놀랐고 네. 그다음에 PPI도 각종 선행 데이터들은 사실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전월치까지 수정이 되면서 이중으로 그러니까 하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중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이 두 가지 만족한 점은 첫째는 당연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것에 환호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도 이제 그 신승우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려가는 폭으로 봤었을 때 CPI하고 PPI의 격차가 상당히 유지가 된 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 하고요. 미국의 S&P 500 기업들 영업이익률하고 차트를 그어보면 CPI-PPI하고 미국의 영업이익률하고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격차가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버리면 기업들이 이건 좋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제일 걱정했던 게 첫째는 인플레. 근데 그 다음에는 너무 또 떨어지면 네. 예, 실적이 안 좋아서 너무 또 침체로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인데 그것마저도 해소되는 식으로 숫자가 나오니 일종의 뭐 스위스팟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왔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아, 그렇네요. 의미이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스프레드를 기업의 실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고 뭐 그동안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에 제일 좋은 거는 물가가 잡히고 그 실적도 괜찮고 그렇게 네, 해서 네.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방향에도 어느 정도 좀 지금 숫자는 좀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이제 앞으로는 인플레가 이제 빠르게 떨어져 내려오면 네. 이제 다음은 침체 걱정을 하게 될 네. 텐데 깊으냐 얕으냐 이걸 가지고서 또 엄청나게 대립을 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고용 데이터도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쿨다운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데이터가 만약에 너무 빠르게 내려가 버리면 그건 그것대로 또 걱정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좀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기업들의 이익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가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거의 좀 부합하게 나오는 그래서 얕은 침체 수준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CPI, PPI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 폭으로 이제 갈 것인가, 뭐 피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시선이 좀 쏠려 있었잖아요. 요 다음 단계 볼 건 그러면 침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깊냐, 얕냐? 예, 그렇습니다. 네. 당장은 바로 보이는 거는 이제 고용일 테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에는 과연 그러면은 인플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 때문에 침체가 너무 깊게 오면 인플레를 잡아봤자 그것은 이미 끝난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들 하실 수 있을 거라서 아마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가장 고민들을 결국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다음은 또 중국을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 조금만 더 길게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경기가 어쨌든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펴야 되는데 통화 정책은 긴축 속도가 좀 줄어드는 거지 완화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재정 정책을 쓰기에는 사실 이번에 뭐 하원을 공화당이 거의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과감하게 쓸 수 있느냐가 첫째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 이제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재정을 정말 과감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결국에는 반대로 지금 움직인 쪽은 중국이거든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상해 봉쇄로 인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았었고 경기가 많이 침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또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로 생각보다는 돈을 적게 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조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도 보면 굉장히 낮게 안정 혹은 마이너스로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여력이 있는 것은 중국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글로벌에서 지금 기대할 만한 향후에 그러면 경기가 좀 냉각되어 가는데 살려낼 만한 곳이 좋은 뉴스 나올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중국이 생산자 물가하고 중국 기업들의 이익 추이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최근에 이게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한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고 그 강한 부양책의 일환으로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제로 코로나를 조금씩 철폐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서 서서히 좀 수요단에서 중국도 이제는 글로벌 수요에서 차지할 비중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떠받치는 역할을 해주게 되면 바라건대는 이제 침체로 가는 속도를 좀 늦추고 그리고 그 사이 미국에서 좀 재고 조정이 빠르게 일어나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성으로 이제 실적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뭐 어떻게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예. 중국의 그 오프닝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뭐 네. 그 민감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게 오프닝이 되면 공급 쪽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요도 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데이터 자체가 네. 정말로 3월부터는 굉장히 나빴었고요. 네.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뭐 한국이나 다른 그런 수출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한국도 중국에 대해서 무역이 이제 적자가 날 정도로 네. 부진했었는데 그만큼 중국에서는
봉쇄가 내려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소비가 침체가 많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고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지급이 됐었잖아요. 그 경우에 그 쌓인 돈으로 뭐 배달이나 이렇게 소비도 그래도 어쨌든 유지가 되었었고 어느 정도는 플러스로는 그걸로 주식이나 다른 쪽 자산에 투자를 해서 네. 이쪽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한번 봉쇄가 내려지게 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는 보험성으로 사람들이 저축으로 쌓아놓은 돈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도 안 했고 이걸 가지고서 자산에 투자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쌓아뒀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잘 풀려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쌓아놓은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소비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네.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 네. 그게 그 오프닝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중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좋을 것이다하고는 별개로 그쪽에서의 변화에 우리가 침체 얘기가 나올 때 좀 굿뉴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뭐 굉장히 글로벌에서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네. 글로벌에 미칠 영향 그런 뉴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주식도 아무래도 영향이 많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뭔가 더 쓰게 되면 우리 관련된 뭐 업종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은 편이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에 중국 관련된 국내 주식들은 좀 많이 와, 그거 안 진짜 좋은 많이 편이잖아요. 빠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주식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너무 오래 얻어맞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한령 때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네네. 네, 그때부터 안 좋았었고 그다음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고요. 예. 코로나가 생기고 락다운이 최근에는 상해 봉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들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 좋아질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생각보다는 눌려 있는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저희는 뭐 한국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 회사들이 그 전에는 좀 좋았는데 그 언제 좋았는지도 잊어버릴 정도예요. 워낙 뭐 옛날 얘기 같아요, 이제. 한때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보이고 화장품도 너무 좋아하고 뭐 네. 이런 시기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하실 부분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네, 신 대표님 뭐 있을까요? 아, 네, 그냥 전 중국 관련 네네. 말씀 주신 네네. 것처럼 너무 동의하는 게 네. 사실 중국 관련 기술주들을 보면은 기술주들의 기술력이 정말 미국 못지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전 세계 논문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쓰는데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인이 쓰거나 미국에 있는 중국인이 씁니다. 사실상 이제 기술 개발을 실제로 들어가는 인적 자원을 몇 면을 보면은 네. 거의 다 중국인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중국 기술주들은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이게 공동구를 사실 내세우는 기술주는 잘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부양책을 쓰겠다고 하면은 이제 좀 테크 주식들 중에서 좀 기술력은 괜찮은데 인민한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테크 주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86번가 정광호 대표,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